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좀 다이어트 중에서도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얘기들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광고상에는 이제 뚱보균, 날씬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유산균 제제를 이제 홍보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유산균 시장이 이제 넓혀진 거는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좀 같이 보고 정말 이제 날씬균, 뚱보균이 있는 건지를 좀 같이 보면서 근거까지도 알려드리고 이게 살이 잘 안 빠질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식단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도 안 빠진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논문을 몇 개 좀 갖고 왔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6년이죠. 2000 네이처지라고 해서 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탑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쥐를 통해서 뚱뚱하고 날씬한 쥐를 장내 세균을 비교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균의 종류에 따라서 살이 찌는 차이가 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살짝 이제 논문을 알려드리면은 보시면 2006년 12월 달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비만과 관련된 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이제 하베스트한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여러 가지 뭐 렙틴이라든가 그렐린, 인슐린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장내 세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시작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쥐를 통해서 한 건데 뚱뚱한 쥐와 그 정상 체중의 쥐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박테로이데스라는 균과 퍼미큐테스라는 균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테로이데스가 많은 장내 세균이 많은 쥐는 날씬한 편이었고 퍼미큐테스가 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쥐는 비만한 쥐였다.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까지는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2006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뚱보균이라는 이제 퍼미큐테스가 그런 이제 이름이 붙은 거죠. 마케팅으로 참 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비피더스라든가 이런 이제 그 특정 이제 상품에 대한 이름이 붙어서 이제 출시가 됐고 선풍적으로 이제 그런 유산균 제제, 요거트 제제들이 팔리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원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날씬해지고 뚱뚱해지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데 2016년이죠. 이때 한번 다시 한번 그 규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처지에서 규명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규명하게 됩니다. 아세테이트 물질이 이제 살을 찌게 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앱스트랙트에 써 있긴 한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그 그림을 갖고 오면 이 그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아세테이트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2006년 네이처지에 처음 그 발표가 됐던 허미키드스라는 균은 아세테이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 아세테이트가 많아지면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 이제 부교감이 항진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교감이 항진이 되면 식욕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렐린이 좀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글루코스 시크리션,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고 결론적으로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또 먹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살이 찌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비시티 메타볼릭 신드롬에 대한 장내 세균에 의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인 아세테이트에 의해서 식욕이 올라가고 밥맛이 좋아져서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또 그 퍼미큐티스라는 균은 또 아세테이트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럼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장내 세균, 특히 이제 뚱보균이라고 하는 퍼미큐티스균이 식이섬유가 짧은 지방산을 분해가 되고 그 부산물의 아세테이트가 생기면은 가스가 생성이 많이 돼서 독특 행만감이 꽤 생겨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을 확산시켜서 식욕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을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분비 자극해서
결론적으로는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 몸에 이제 균이 어떤 균이 조금 비율적으로 많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DNA 검사를 통해서 장내세균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도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는데도 생각만큼 살이 안 빠지고 식욕이 좀 증가한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장내세균 검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지만이 빠르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되게 그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세균이 나를 살찌게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이제 퍼미큐티스 균이 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로이데스 유산균이 제제가 많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매를 하셔가지고 복용을 좀 꾸준히 해보시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엔 또 흥미로운 또 논문을 갖고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